이번 시간에는 오영수 작가의 고무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를 소개합니다. 오영수 작가는 1909년에 출생하여 197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갯마을, 남이와 엿장수, 메아리 등이 있는데요. 1909년 경남 울주 태생으로 1949년에 서울신문에 남이와 엿장수가 입선되고 1950년 머루가 당선되면서 등단을 합니다. 남이와 엿장수는 후에 고무신으로 개작이 됩니다. 오영수는 전형적인 단편소설 작가로 150여 편의 작품을 남겼는데 모두 단편소설입니다. 한국의 소박한 서정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 서민, 변두리 인생이며 도시인보다는 시골 사람이 많습니다. 고무신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1949년 서울신문의 신춘문예에서 입선된 작품입니다. 발표 당시 제목은 남이와 엿장수였지만 후에 고무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기슭 마을에 찾아온 봄을 배경으로 식모살이하는 남이와 마을에 드나드는 엿장수 청년의 애틋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요.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엿과 고무신을 매개로 하여 서정적인 필치로 그리고 있습니다. 젊은 두 남녀는 갑자기 나타난 남이 아버지 때문에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합니다. 엿장수가 사준 것으로 짐작이 되는 옥색 고무신을 신고 떠나는 남이의 뒷모습을 엿장수가 울음고개에서 지켜보는 마지막 장면은 독자들에게 긴 여운을 남기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하고 오늘은 본문 중에서 발단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설을 감상할 수 있다. 우리 비유를 배웠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고,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비유가 쓰였는지, 어떤 소재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 소설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유나 상징을 써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제시되었었는데요. 이 작품에 드러나는 소재 중에서 남이와 엿장수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이면서 두 사람의 소중한 인연, 애틋한 사랑, 추억, 이별 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무신입니다. 제목인 고무신의 상징적인 의미에는 두 사람의 인연, 사랑, 추억, 이런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31쪽 본문 내용 확인합니다. 오늘은 발단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 기억나시죠? 갈등의 양상에 따라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 구성으로 나누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고무신도 역시 5단 구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단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먼저 살펴봅니다. 보리반 일항에 모이를 줍는 낯딱 울음만이 이따금씩 들려오는 고요한 이 마을에도 올봄 접어들어 안타까운 이별이 있었다. 바다와 시가지 일부가 한꺼번에 내다보이는 지대가 높고 귀한 동포가 누더기처럼 살고 있는 상기슭 마을이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철수 내외와 같이 가난뱅이 월급쟁이가 아니면 대개가 그날그날의 날품팔이였다. 밤이면 모여들고 날이 새면 일터로 나가기가 바빴다. 다만 어린 아이들만이 마을 앞 양지 바른 담 밑에 모여 윤선이 오고 가는 바다를 바라보고 윤선도 보이지 않는 날은 무료에 지쳐버린다.
그러나 이 단조한 마을, 무료한 아이들에게도 단 하나의 즐거움은 있었다. 그것은 날마다 단골로 찾아오는 젊은 엿장수였다. 내려다 보이는 아랫마을을 거쳐 보리밭 사이길로 이 마을을 향해 올라오는 엿장수는 가위를 제깍거리면서,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는데요. 발단은 흔히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배경이 제시되고 인물이 소개가 되고 사건의 실마리 정도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맨 처음 보리밭 일항에 모이를 줍는 낯딱 울음만이 이따금씩 들려오는 고요한 이 마을에도 올봄 접어들어 안타까운 이별이 있었다. 이 부분에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마을에 안타까운 이별이 있었다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별에 대해서 적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배경 살펴본다면 이 마을, 이 조용한 산기슭 마을이 공간적 배경이고 올 봄이 시간적 배경입니다. 계절적으로 봄이기도 하고 또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룰 때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던 동백꽃도 이른 봄, 막 이제 사랑에 눈뜨는 청춘 남녀의 순박한 사랑에 대해서 적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 봄에 안타까운 그 사랑 이야기, 사랑이 싹트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시가지 일부가 한꺼번에 내다보이는 지대가 높고 기환 동포가 처음 듣는 낱말일 텐데 귀환동포라는 말 때문에 이 작품이 1940년대 후반의 작품임을 짐작케 하는 낱말입니다. 귀환 그러면 돌아온다는 것이고 동포는 우리 동포가 돌아온다는 거기 때문에 흔히 귀환동포 그러면 전쟁이나 징용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일제 강점기 하에 징병이나 징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다른 나라에 나아가서 어렵게 일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귀환동포는 되게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부산이나 마산 쪽에 많이 거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동포니까 얼마나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40년대니까 힘든데 다들 힘든 와중에 귀환동포는 더 가난하고 더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 귀환동포가 누더기처럼 살고 있는 산기슭 마을이었다라고 해서 너무 가난한 모습을 지금 누더기에 빗대고 있습니다. 뭐뭐처럼 우리 배웠잖아요. 비유 중에 직유법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귀환동포의 그 가난한 형편을 누더기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은 철수 내외와 같이 가난뱅이 월급쟁이가 아니면 대개가 그날그날의 날품팔이었다. 날품팔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직장이 없어서 그 일거리가 있는 날에만 그 하루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밤이면 모여들고 날이 새면 일터로 나가기가 바빴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만 어린 아이들만이 마을 앞 양지 바른 담 밑에 모여 윤선이 오고 가는, 윤선 그러는데요. 그 기선의 옛날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기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그 배를 윤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윤선이 오고 가는 바다를 바라보고 윤선도 보이지 않는 날은 무료예. 무료는 알 것 같죠? 심심한 거. 흥미있는 일이 없어서 심심하고 지루함에 지쳐버린다. 그렇게 너무 심심하고 할 것도 없는 와중에 엿장수가 오면 너무 반갑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조한 마을, 무료한 아이들에게도 단 하나의 즐거움은 있었다. 그 즐거움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단골로 찾아오는 젊은 엿장수였다. 무료에 지쳐버린다는 아이들이 엿장수를 반기는 이유에 해당한다면 드디어 단골로 찾아오는 젊은 엿장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입니다. 사건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려다 보이는 아랫마을을 거쳐 보리밭 사이길로 이 마을을 향해 올라오는 엿장수는 가위를 째깍거리면서 라고 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도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적 배경 1940년대 후반, 계절적으로 봄. 공간적 배경은 바다가 보이는 산기슭 마을이다. 그런데 그 마을은 귀한 동포가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다라는 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낱말뜻 다시 확인하고 갑니다. 이랑 그러면 논이나 밭을 갈아서 고를 타서 흙을 쌓아 만든 곳. 귀한 동포, 전쟁이나 징용으로 외국에 나갔다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옷. 날품팔이, 일정한 직장이 없이 일거리가 있는 날에만 하루치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윤서는 기선의 옛말로 증기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 그리고 무료, 흥미있는 일이 없어서 심심하고 지루함. 단조하다, 사물이 단순하고 변화가 없어서 새로운 느낌이 없다. 개선 장군은 이제 나올 거예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 그럼 이어지는 본문 확인합니다. 자, 엿이야 엿, 맛 좋고 빛 좋은 울릉 호박엿. 처녀가 먹으면 시집을 가고 총각이 먹으면 장가를 들고. 지금 엿장수가 가위를 째깍거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귀 익은 타령이건만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고 즐겁고 또 신이 나는 넋두리였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엿장수가 오면 너무 즐겁고 신이 나는, 그래서 엿장수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인물입니다. 엿장수가 마을 앞까지 채 오기도 전에 아이들은 벌써 길목에 쭉 모여서서 개선 장군이나 맞이하듯 기다리고 섰다. 개선 장군,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섰다. 누가 개선 장군 같다는 거예요? 엿장수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뭐뭐하듯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엿장수를 환영하는 그 아이들을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빗대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엿장수를 환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엿장수는 더 한층 가위 소리를 째깍거리고 아이들의 환영에 호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째깍거리고 마을 돌 위에다 엿판을 턱 내려놓고는 자 어떠냐 하는 듯이 맛보기를 주면 아이들은 서로 다퉈 담을 치고 들여다본다. 서로 이렇게 쭉 빙 둘러서. 그러나 막상 엿을 사 먹는 아이는 좀채 보이지 않고 훅 떨어진 고무신짝이나 가지고 와서 바꿔 먹는 아이가 없지는 않으나 그것도 매일같이 있을 리는 없다. 왜요? 가난하니까. 아이들은 사 먹지는 못할 망정 보기만 해도 좋았다. 그 뽀얗게 밀가루를 쓴 엿가락이 가지런히 누워있는 엿판을 들여다보고 있을 양이면 저절로 입에 군침이 괴고 마음까지 흐뭇해지는 것이었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 엿장수의 존재란 커다란 매력이었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엿장수였을지도 모른다. 그랬는데요. 지금 마을 아이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면서 엿장수가 오면 담을 치듯이 빙 둘러서 엿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엿을 바꿔 먹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가난한 마을 형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전부리가 군것질거리가 아주 귀한 그 마을의 형편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 먹지는 못할 망정 보기만 해도 좋다라고 해서 보기만 해도 좋아 아이들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발단인데요. 발단에서는 가난한 마을에 무료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엿장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심인물입니다. 아직 중심인물 또 한 사람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요. 발단에서는 시간적 배경 1940년대 후반 봄, 그리고 공간적 배경 산기슭, 가난한 고요한 마을의 그 산기슭 정도 나왔고 중심인물 엿장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 소설입니다. 소설은 작가가 현실에 있음직한 이야기를 상상해서 쓴 글이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발단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전개 부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